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보집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소걸 기보집 네 번째 판입니다. 우화기에서 흙의 소목에 변으로 벌렸을 때 바로 위를 붙여가는 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붙여가는 수를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둑퀸 채널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목에서 변벌림을 했을 때 바로 위를 붙여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붙였을 때는 몇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알기 쉬운 대응으로 기억해 두셔야 할 수순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귀 쪽을 젖혀서 받게 되고 백은 바깥쪽으로 젖혀서 두게 되는데 지금 끊어가는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었을 때 막상 흙도 약점이 양쪽으로 남게 되면서 축으로 잡히는 자리, 그리고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일단 한번 나와주게 되면 귀 쪽의 약점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진행은 보시게 되면 흙의 귀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일견 보기에는 102점도 상당히 커 보이지만요. 이 진행은 흙이 약간 중복으로서 100이 만족입니다. 자, 다시 수순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 수순을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면 이 끊어가는 수가 방금 전에 바꿔치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결과가 100이 만족이기 때문에 보통은 바깥쪽으로 쳐서 귀를 이어서 이제 타협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이 형태를 이제 가장 기본 수순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형태 나왔을 때 보시면 배석이 중요한데 지금 우측에 이 흑한 점에 돌이 놓여 있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만약 변에 좀 화점 정도에 좀 넓게 크게 벌려져 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지금 흙이 약간 중복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지금 배석에서는 100이 만족인 결과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붙였을 때 일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귀 쪽 젖힘은 이렇게 젖혔을 때 다음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에서 가장 기본 수순에서의 변화는 흙이 약간 중복이었고요. 끊어가는 수도 지금 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서 바꿔치기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귀로 가만히 늘어서 받아주는 것은 백에게 약간 굴복을 당한 느낌입니다. 약간 뛰는 자세가 좋고요. 흙도 만약 끼워 이어서 둔다면 백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 정도로 좀 활짝 좀 모양을 펼쳐서 굳혀두게 되면 이 진행은 백이 약간 우세합니다. 자, 붙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법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귀 쪽 젖힘, 늘어가는 수, 이번에 이제 반대편을 보셔야 되겠죠. 사실 이 붙임수는 과거에도 이제 많이 나왔던 수인데 바깥으로 이렇게 젖혀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흑백도 반대편으로 젖혀서 느는 것은 두 점머리 맞는 자세가 아프기 때문에 불백이 불만이죠. 반대편을 젖혀서 이제 백도 그냥 있게 해주는 것은 백이 너무나 크게 살아서 불만이기 때문에 귀 쪽을 한번 2단을 젖혀서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진행하는 변화가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던 형태예요. 과거식으로 만약에 둔다면은 호구 정도로 지켜서 이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막상 5대5로 호각이고요. 백은 여기서 호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흑도를 압박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귀 쪽을 젖혀 놓고요. 이 단수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흙도 받아두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중앙 쪽을 향해서 힘차게 밀어갑니다. 이때 젖히면 바로 끊겠다라는 의도예요. 약점이 남아있어서 백도를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는 먹여치는 수를 역습당하는 순간 망했죠. 끊는 수가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느는 것이 정수인데요. 그럼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백도 쉽게 자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약간은 만족인 결과입니다. 자, 바깥쪽 젖힘. 좀 예전에 바둑을 좀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바깥쪽을 젖혀서, 요즘 보면 뭐 시니어 기사분들의 대국에서도, 레전드 분들 대국에서도 보면 여전히 나오더라고요, 이 수가. 승률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내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도에서 여기서 이제 그냥 호구를 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대방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 이 모양이 나온다면 지금 끊어가는 수가 무리수로 보이지만 막상 돌이 잘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수를 알려드릴 텐데요. 바깥쪽으로 가만히 늘어서 받는 수가 굴복 같아 보이지만 정수이자 최선입니다. 일단 백은 젖히는 수는 끊겨서 곤란해요. 단수 치는 것도 빠져나와서 건너가는 수와 한 점 잡히는 자리가 맛보기로 백이 안 됩니다. 백은 단수를 친다면 이렇게 따라 나와서 살 수는 있겠지만 살아도 후수로 살았기 때문에 불만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인데, 요 형태가 변형 중국식에서 프로들 실전에서 보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가장 기본의 수순이에요.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 다음 수순부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흑의 자랑은 이제 변벌림에 지금 백의 변을 벌리고 싶은 자리에 흑돌이 놓여 있어서 상대돌을 좀 압박을 하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흑의 자랑입니다. 변을 벌리자니 한 칸 정도인데 중복이죠. 그러니까 불만이고요. 이때는 백도 두 가지 정도 행마가 있는데, 기보상에서는 날일자로 좀 경쾌하게 유연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를자 수 말고도 귀 쪽을 한번 젖혀서 받아주면 호구를 쳐서 탄력을 구하는 작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진행은 이렇게 나를자를 두었을 때도 끊어가는 약점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패를 거는 탄력을 구하는 안형을 만들 때 이제 패를 걸어서 집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이 모양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 쪽을 꼬부려서 진행을 합니다. 예, 백도 한 칸으로 전개를 하고요. 호구자리 급소 이제 보통 늘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끊는 수가 남아 있죠. 그래서 백도 입구자를 붙여서 한번 늘어놓게 되고 막아서, 이런 형태가 이제 정석 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형태인데, 귀를 젖혔을 때 받아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중앙 쪽으로 꼬부려서 행마를 좀 하게 되면 두터운 형태를 갖출 수가 있어서 흑이 괜찮습니다. 네, 이 형태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치중 가서 침투해서 들어가는 수도 아주 유력합니다. 끊겨서 백은 한 점을 버려서 이렇게 건너가는 수가 정수이고요. 자, 여기서 이 기보집상의 내용으로 일단 허술해 보이지만 날일자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끊고 싶은 자리처럼 보이는데, 끊었을 때 막상 백도 잘 모르면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점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 양분돼서 살아도 망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리자니 굉장히 큽니다. 두 점이 크게 들어갔고 백 넉 점은 여전히 곧마로 몰리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변 쪽으로 흑도를 가르는, 붙이는 행마가 제격이에요. 흑도 이제 늘었을 때 관통의 자세가 백으로 만족이기 때문에 그냥 잡는 것이 정수인데, 네, 이렇게 중앙 쪽을 젖혀가는 수가 아주 유력합니다. 이 행마가 아주 좋아요, 백으로. 그래서 바로 끊어가는 수는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네, 이제 인공지능 기보집상의 내용으로 따라가 보면 눈목자로 우변을 확장하면서 백 석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도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흙도 단단하게 지켜놓고 다시 또 입구자로 획마를 하고 한 번 더 백을 몰아붙인 다음에 다시 또 안정을 하는 아주 유연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사실 붙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수가 이제 있었고 보여드렸는데 가장 정수로 이 느는 자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백도 느는 것이 정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만약 귀 쪽을 젖힌다면 꼬부려서 대응을 하시고요. 중앙 쪽 날일자가 이 부분적으로 정수인데 이럴 때 만약에 흙도 이렇게 찔러서 끊어가게 되면은 단수를 쳐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리듬을 구하는 획마가 아주 멋진 수법입니다. 그러면 흙도 이제 한 점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젖혀서 두어가는 자세가 백이 좀 괜찮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 급소 자리에 이렇게 한 칸을 띄면서 두게 되는데 이 형태도 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요. 예,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보집상의 내용으로는 이제 눈목자로 진행을 했는데 기보집에서 해설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공지능 기보집이기 때문에 한 수 한 수가 최선의 수다, 정답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놓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보집상에서 지금 보시면 눈목자로 유연하게 이제 공격을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이제 서로 타협과 지금 보시면 타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도 사실 단순하게 백의 사활을 놓고 보면 여전히 미생입니다. 하지만 중앙에 탈출구가 남아있고 그리고 변 쪽에 안형을 넓히는 수가 남아있어서 사실상 완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자리가 좋을까 참 실전이라면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제는 백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 오히려 역습을 걸어갔습니다. 예, 흙 석점을 압박해가면서 좀 백돌에 대한 간접 보완도 엿보고 있죠. 실전이라면 그냥 밀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칸을 뛰게 되면 변 쪽의 돌이 놓여짐으로써 우상기에 이 끊어가는 약점이 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흙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흙 넉점도 몰리게 되고요. 그래서 흙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 칸으로 경쾌하게 획마를 했습니다. 끊어달라는 주문이에요. 만약 끊게 되면 이 지금 두 점 중에 한 점을 잡는 이게 맥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흔히 저희가 족보에 있는 획마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잡고 나서 보면은 별게 없습니다. 흙도 빵 따는 자세가 두터워서요. 그래서 약점이 있는 형태지만 경쾌하게 한 칸을 띄면서 끊어달라는 주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모양에서는 1단락을 시키고 다시 또 좌하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한 수 한 수 보게 되면 배우는 점이 많고 유연한데요. 여기서 흙은 걸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강좌 준비하기 전 이제 보시면은 강좌를 찍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항상 먼저 검토를 해 보는데요. 여기서도 왜 33 침입을 들어가지 않았을까 알아봤더니 33 침입을 하면 지금 배석에서는요. 백이 이렇게 좌측을 막고 젖혀서 2단 젖히는 자세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 진행이 지금 최선의 수순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의 실속이 없다. 이 33 침입하는 수가 한 5%가량 마이너스 되는 수였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묻지마 33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33 침입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33보다 걸쳐가는 것이 더 좋아요. 걸쳐서 진행을 하니까 붙여서 진리를 챙기는 정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변벌림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선택이 기로인데 백이 만약 둔다면 부분적으로 우상 쪽에
단수를 치고 늘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단수 쳐서 이렇게 뻗어두는 자리가 초반에서 대세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뭔가 아쉽습니다. 우변 쪽에 좀 방금 전에 이 약간 응수타진이라고 할 수 있는 흑돌의 급소자리 어깨지품수가 나왔었는데 이 한 점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여기 끊어가는 수를 엿보는 침입수가 아주 유력하더라고요. 이 수의 의도는 백이 만약에 둔다면은 막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두텁고 흑의 끊어가는 약점도 좀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흑이 받아준다면 끊어서 양쪽으로 흑돌을 몰아갈 수가 있겠죠. 특히 변 쪽에 우군이 하나 놓여 있을 때는 이 끊어가는 싸움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흑도 어느 쪽을 받아야 될지 어렵고 애매한 장면인데요. 이 막는 수 그리고 끊어가는 수가 맛보기로 AB 맛보기로 백의 노림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임시방편으로 집으로는 손해이지만 이 끊는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2단 저침을 두는 곳이 좋았습니다. 기보집의 실전 내용이에요. 집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때이른 초반에 이런 교환을 한다면 거의 100% 악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변에 지금 워낙 급한 곳이 놓여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손해더라도 네, 이렇게 밀어가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교환을 해 두었고요. 한 수 한 수 기보집 놓아보시면서 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둘까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서 놓아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게 수순상에서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 좀 놓아보다 보면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지닌 그 각자의 개인 수준마다 이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보집 놓아보실 때에도 그냥 이제 번호만 쫓아서 놓아보시는 게 아니라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면서 왜 이 수를 두었을까 좀 고민해 보면서 놓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요. 좀 보시면 지금 이 수도 끊어가는 약점 때문에 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악수이지만 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교환을 하는구나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도 한 점을 탈출해야 되겠죠.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나왔는데 흑이 이때 아주 백을 이제 바로 이렇게 몰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두터운 수가 등장을 했어요. 네, 중앙 쪽 한 칸을 뛰니까 좀 아랫부분의 백돌과 그리고 윗부분의 백 2점 양쪽을 맛보기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백도 당장 사알만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 두어서 AB 맛보기로 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생불여사죠. 너무 작게 살아서는. 그리고 살더라도 살기 전에 상대방의 돌에 최대한 흠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탈출을 하게 되면 차후에 막고 변으로 진출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으로 받으면 한 점 잡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접 보완이 되는 거죠. 또 일종의 역습이기도 하고 집으로 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흑의 큰 그물 안에 102점이 갇힌 느낌이 듭니다. 방금 전에 한 칸 띄었던 수도 뭔가 이 102점을 공격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 동작이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102점이 상당히 답답해 보이는데 인공지능 하면 타개죠. 여기서 허술해 보이는 날일자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바둑을 검토해 보면서 날일자를 건너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처음으로 검토를 해 보았더니 이 수는 일단 대무리더라고요. 이렇게 따라 나와서 반대편으로 따라 나오게 되면 흑도 약점이 양쪽으로 남아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백 요석이 잡혀서 백이 전부 연결이 되죠. 자, 허술해 보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옆쪽으로 한번 끊어 볼게요. 이으면 끊겨서 백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흙도 모양의 자충이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뚫리는 수가 남아 있어요. 네, 이 진행도 흙이 무리입니다. 자, 허술해 보이지만 나를자가 한편으로 흙돌 위쪽으로 진출하는 수, 이런 붙여가는 수를 두었을 때도 다음 자세가 좋고요. 그리고 엷어 보이지만 당장 끊어가는 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흙으로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까다로운 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흙도 이 붙여서 또 탈출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칸으로 단단하게 지켜 두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백돌도 좀 엷어졌죠. 그래서 백도 좀 탄력을 구하고요. 젖혀가니까 이때도 따라 젖히면 당장 끊겨서 곤란합니다. 이 돌이 양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데 여기서도 따라 젖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편에서 하나 젖혀가고요. 중앙 쪽을 받아주면 여전히 흙도 약점이 남아있어서 끊기는 약점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어서 받게 되면은 여기 끼우는 수와 찔러서 끊는 수가 맛보기로 여기 굉장히 엷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을 두면 어떻게 되나 검토해 봤더니 지금도 가만히 이었을 때 흙의 흑마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흙도 받아주는 것이 정수인데 여기서 또다시 중앙으로 이제는 끊기는 수가 안 되죠. 양단수로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받아주니까 백도 이어서 안정을 취하고요. 좀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타개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었더라면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모자를 씌움당하면은 102점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상황인데 인공지능은 정말 쉽게 타개를 합니다. 네, 탄력을 구하는 행마가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 사실 이 정도 수순으로만 하더라도 포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몇 수 더 남은 수순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좌하기에 3-3 침입 넘겨주고요. 백도 변의 눈목자로 2선으로 벌려서 행마를 했습니다. 한 칸은 약간 중복이죠. 지금은 눈목자로 행마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말 단단하게 두네요. 백이 여전히 위생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 중앙의 젖힘을 맛보고 있습니다. 중앙의 입구자 이런 수는 인공지능이 아니면 못 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도 귀에서 안정을 취했고 다시 또 중앙으로 젖혀서 봉쇄를 했습니다. 백도 한 칸을 띄어서 이제 안정을 하는 장면이죠. 수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네요. 네, 이 정도면은 포석의 수순이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소걸 기보집 네 번째 판이었습니다. 한 수 한 수 수순을 놓고 보면 참 배울 점들이 많은데요. 요즘 제가 화소 세트, 4권짜리 세트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보집 바둑판에 기보 수순들 한 수 한 수 따라 놓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 기보 놓아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네, 화소 날굿 포석도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포석별로 이제 기보집 제가 약 40권 정도 만들어 두었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좋아하시는 포석이 있으시다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